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욱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력,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 용의자는 티웨이 홀딩스, 세 번째 용의자 벽산. 네,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오늘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삼성 엔지니어링. 그의 알리바이는 유상증자 성공 기대감, 반전 트리거 될 것. 네, 어제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유상증자의 성공 기대감, 이게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워낙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도 안 좋았고요.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지금 회생을 도모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동안은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저렇게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할까에 대한 우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실권,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 공모를 해보고요. 거기서 이제 실권주에 대해서는 3천억 한도 내에서는 자기가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겠다, 회사를 회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유중 성공 시에는 이제 자본 잠식도 해소될 수 있고 회생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호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지 제가 봤을 때 이제 유중이 그 신주 발행 규모가 너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가 있는데요. 도표 하나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래 현금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던 그런 회사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 총계상으로 보면 잘 나갈 때 같은 경우 이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6천억 정도 자본 총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네. 작년 2013년도 재작년이죠. 그때만 해도 한 9천억 정도 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이 또 보면은 자본 총계가 총 9,500억 정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적자를 내면서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3,74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자본 잠식 상태, 자본금을 다 깔아먹은 그런 상태로 이제 간 상태인데요. 저걸 갖다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요번에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을 함에 있어서 7,700원을 유중가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4천만 주가 총 발행 주실수인데 이거에 지금 거의 한 4배에 육박하는 1억 5천만 주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총 1억 9,600만 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또 20% 이상의 급등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유상증자 성공하고 어느 정도 실권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하더라도 7,700원의 유중가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산정을 해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주주들이야 그걸 참여한 것을 팔지는 않겠죠. 삼성가에서 SDI는 지금 삼성물산 같이 참여를 할 것인데요. 다 반원 매도가 안 나오더라도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잠재 매물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므로서 주가의 가치를 희석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당분간 좋아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또 따져본다면 제 판단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삼성 엔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급반등을 좀 활용해서 좀 주가가 회복이 되면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로 노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의견은 체포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과감하게 체포의 의견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만 이 규모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김용학 대리님. 네, 대리님께서는 이 알리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확실해진 것은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폭의 적자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실권 우려를 잠식시키는 3천억 참여 의사는 좀 이벤트적인 부분이 강하긴 하지만
일단 삼성그룹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율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방만했던 경영에서 책임 경영이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의 미래 주력 사업인 바이오로직스의 플랜트 공사 담당하면서 그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주가 올해는 한 3조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3분기에 문제됐던 손실 처리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보고 이제 내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중 이후에 다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위험에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유상증자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게 보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삼성 내 바이오 플랜트 투자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유상증자의 규모가 신주 발행 수가 1억 5,600만 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로 자본의 잠식 상태는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인 실적의 회복 상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티웨이 홀딩스. 그의 알리바이는 30달러대로 떨어진 유가, 바닥권까지 떨어진 주가. 네, 국제 유가 하락에 어제에 이어서 한 5%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정말 이 알리바이 믿어도 되는 걸까요? 유가하고 이제 항공사 주가하고 그렇게 연동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항공사들의 실적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저가 항공사 쪽이니까 이런 쪽이 저유가를 활용해서 물론 그 대형 항공사들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온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도 지금 보면은 올해 한 중반 이후로 이제 보면 실적이 약간은 정점을 찍는 느낌들이 좀 나옵니다. 서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그 도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가 작년도 실적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나름 선방을 해 오는 느낌이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정점을 찍는 느낌이에요. 작년 이제 3분기 때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4분기는 이제 계절적인 좀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적자 전환했다가 네. 올 이제 1분기, 2분기에 좀 저조했고 또 메르스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요. 3분기 때 이제 또 성수기다 보니까 좀 회복이 됐는데 일단 보면은 보통 이 회사는 1분기하고 3분기가 좀 실적이 보니까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2분기하고 4분기, 특히 4분기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3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고요. 이번 4분기도 제가 볼 때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크게 실적이 성장하지는 못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실적이 약간은 정체되고 있는 느낌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또 도표를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경쟁사 대비해서 제가 아까 그 방송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오늘 우리 다른 또 전문가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좀 고평가 느낌이 많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또 그 정군사에 계신 전문가님께서는 약간 저평가가 아닌가 했는데 아마 그 가이던스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TA 홀딩스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3분기까지의 순이익 대비해서 너무 제가 조금 각박하게 순이익을 가이던스 잡은 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제 생각에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한다고 치더라도 거의 퍼 수준이
한 15배 이상 되는 수준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3분기 정도의 실적을 낸다면 다른 그 저가 항공사 대비해서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 볼 수 있지만 4분기 때 실적이 예상보다 못한 수준, 작년도 수준까지 낸다면 제 판단에서는 지금 주가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TA홀딩스 아까 그 매출액 규모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AK홀딩스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매출 규모가 적어요. 그러니까 신생기업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긴 한데 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만큼 성장을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도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기업으로 판단되거든요. 굳이 제가 판단했을 때 저가 항공사를 투자하신다면 다 같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AK홀딩스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기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덩치가 있고 좀 안정적인 지배력이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관점에서 저는 TA홀딩스도 체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과감하게 체포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4분기 실적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에서 체포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대리님께서는 TA홀딩스 어떻게 체포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좀 위험의 의견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한 달 전에는 이제 LCC 1위 업체인 제주항공이 좀 성공적으로 증시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좀 드나들면서 아시아나 항공을 뛰어넘을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좀 LCC 업체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LCC 업체들의 비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선 저는 14년 기준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윤곽만 이렇게 좀 전체적인 5개 항공사의 어느 정도 매출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좀 윤곽만 볼 수 있는데요. 제주항공 대비해서 TA항공이 매출액 수준이 한 40% 수준, 영업이익은 한 30%, 그리고 비행기 대수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 한 20대, 그리고 TA홀딩스가 한 10대 정도. 그래서 근데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현재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조 가깝지만 지금 TA홀딩스는 1,000억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시가총액 한 9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장률이나 1위의 시장 프리미엄을 제외할 시에는 다른 LCC 업체 대비 좀 저평가 측면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연료비로 매출 원가에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만 실제로 유가 하락기에 좀 지속된 올 한 해 동안 같은 경우 TA홀딩스 실적을 한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나아지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40불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징적인 좀 이벤트성의 주가 반등은 오늘처럼 가능하겠지만 전년도 대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적 성장이 조금 이루어져야지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에 저는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TA홀딩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수사의 결과는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유가의 하락과 TA홀딩스와의 관계가 그렇게 많이 연관성이 있진 않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실적이 정체되어 있고 또 경쟁사 대비 고평가되어 있어서 주가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TA홀딩스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벽산, 그의 알리바이는 현 주가 과매도 국면, 매수 기회. 네, 벽산 2주 전부터 지난 25일부터죠.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과매도 국면, 지금의 매수 기회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가매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이 정도까지 빠질 필요가 있냐의 문제인데요. 아마도 수급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수급 쪽으로 꼬여 있는 것 같고요. 기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건자재 업종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양 쪽이 워낙 좋아가지고 올 한 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지만 지금 거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요인하고 수급이 어우러지면서 주가의 급락을 이끌었는데 제 판단에서는 예전에 그 주가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업황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약간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7,000원대 정도라면요, 아마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기회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이제 이렇게 벽지라든지 밑에 바닥재라든지 이런 쪽은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요. 고급 단열재 쪽에서 지금 그 캐파를 계속 정설하면서 그쪽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건자재 업체하고는 조금은 차별화된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까지도 실적의 안정성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년도까지 보면은 계속 성장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퍼 수준이 내년도까지 이게 이렇게 쭉 보시면요. 조금 길게 해서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15배 정도 되거든요. 퍼가 내년도 순이익 대비해서 이제 본다면 330억 정도 한다면 전체 주식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5배 정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회사가 2012년도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한 27배까지 오른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15배에서 한 20배 사이에서 평균적인 퍼를 이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5배 정도 내년도에 기록하고 올해 한 지금 주가대로 한 18배 정도 되니까요. 제 판단에서는 지금 주가가 비싸진 않다.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15배니까 거의 하단부까지 내려왔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저는 석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먼저 시원하게 석방 의견이 나왔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할 기회다라는 의견이 먼저 제시됐는데요. 네, 김유학 대리님, 벽산이 알리바이 정말 먼저 의견대로 석방해도 될까요? 네, 뭐 벽산 같은 경우 7월달 고점 대비 좀 40% 이상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뭐 그리 좋지 않다라는데 뭐 같이 좀 건자재 종목의 대표 종목으로서 이렇게 주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데 뭐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일단 벽산이 주로 생산하는 단열재 부분의 시장 성장은 뭐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그동안 뭐 30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외벽 설치를 6층 이상으로 뭐 확대하기로 했던 부분, 그리고 뭐 제로 에너지 빌딩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단열을 강화하는 부분. 그래서 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 뭐 근거들은 마련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제가 준비한 차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동안 항상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 지지선을 좀 이탈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알리바이처럼 과매도 국면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있겠지만 일단 상승 추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택 시장이 올해만큼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는 위험해 보겠습니다. 네, 벽산의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네, 일단 뚜렷한 요인 없이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이 될 때는 확실한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은 두 분 다 공감을 했습니다. 또한 단열재 시장의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좀 반등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상황이다. 또한 내년에 이 분양 시장이 올해처럼 좋을 거라는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네, 벽산,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도 이렇게 새 용의자를 수사해봤습니다. 네, 오늘 유성치 운용령님 마지막에 벽산 석방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7,5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이하, 7,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서 한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오늘 아쉽게도 석방의 의견을 준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